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욕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의료자문 동의서나 개인정보 상세 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하는데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말이죠. 궁금해하시는 구독자와 시청자를 위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참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보험 접수가 되면 모바일로 여러 가지 안내 문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쉽게 결정 못하는 부분들이 위에 설명드린 개인정보와 자문 동의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해주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또 동의를 해주어야만이 컴퓨터에 피해자 입력도 하고 담당자가 그 부상 정도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보험회사가 보험 처리에 대한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동의는 해주어도 되는데 예민한 분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말이죠, 따지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정 불편하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사진을 찍어서 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문 동의서인데요. 참으로 쉽지 않은 판단을 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 동의서를 요구하는 변명이 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골절되거나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는 그런 병명들이죠. 자, 두 번째는 추간판 탈출증,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보험회사의 의료 자문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골절이나 수술 등으로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는 병명 등은 자문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오늘 주제로 다룰 것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자문 동의, 이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정밀검사를 해보니 MRI 그 결과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고, 정도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그 상황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또 보존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여튼 이런 경우에 합의를 보험회사와 보게 되는 시점에서는 꼭 의료 자문을 보험회사 직원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을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요구받게 되는 것인데요. 보험회사 직원의 말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설명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 보험회사 담당입니다만 내가 내 맘대로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합의금을 계산해서 드릴 테니 의료 자문에 동의를 하시지요. 무슨 근거라도 있어야 제가 보상을 많이 해주지 않겠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참 듣기에는 참으로 맞는 말인 듯 하죠. 자, 의료 자문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보험회사 송무팀의 의료심사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 외부의 의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인데, 이런 방법이 과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보험 담당자의 솔깃한 제안에 의료 자문 동의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아주 뻔한 것입니다. 두 가지로 답변이 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 없음 하고 답변이 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애가 있긴 하는데 아주 적은 사고 기여도를 적용해서 대부분이 퇴행성이라면서 아주 적은 장애율을 인정하는 결과로서 계산을 해보면 말이죠, 향후 치료비 정도의 금액 정도 수준의 그런 내용으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부류로 결과가 온다고 보시면 어느 정도 맞는데요. 이렇게 보험회사의 계책에 말려드는 피해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보신다면 무방비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동의를 하자니 보험회사에 당하는 것 같고 자문 동의를 하지 않자니 해결 방법이 없고 참으로 난감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말이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와 어느 정도 신뢰를 좀 쌓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뢰나 믿음이 없다면 자문 동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합의금 협의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믿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한 번에 응하지 마시고 어렵게 동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합의금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는 언질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그 말이라도 듣고 동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보험회사 담당과 믿음이 없거나 합의금 산정에 도와주겠다는 언질 정도도 없다고 한다면 무조건 의료 자문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배짱적인 보험회사의 담당자의 자세가 완고하다면 절대로 의료 자문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보험회사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절대로 내 편이 아닌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